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펌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펌의 변천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용 방법 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해볼게요. 예전에는 어머님들 치호로 보글보글하게 펌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젊은 분들이 펌을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큰 컬을 원했는데 미용실에 가서 펌을 해달라고 하면 머리를 이렇게 보글보글하게 해놓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인딩 방법을 달리 했잖아요. 이렇게 기본 와인딩처럼 말다가 세워서 사선으로 이렇게 말아서 컬이 자연스럽게 늘어지게 히피펌 스타일 같은 걸로 이렇게 말고, 그리고 일반 로트가 좀 다양하게 나왔어요. 꽃갈 로트도 나오고 짧은 로트, 긴 로트 할 것 없이 다양한 로트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컬의 한계를 느끼게 됐죠. 정말 크고 탐스러운 머리를 가지고 싶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연화펌, 모발을 늘어뜨려서 아주 세팅하기 좋게 정말 잘게 토막을 많이 내고 큰 로트에 열을 가해서 수분 수축까지 더해져서 크고 탄력 있는 컬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이 연화를 하기 위해서 알카리도를 조금 더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약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모발이 이제 상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매직이나 세팅하기 시작했던 초반에는 염색 모발이 이렇게까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요즘에는 뭐 세치 커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외에 탈색으로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자외선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자연적인 손상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사회에 진출을 많이 하면서 헤어드라이를 데일리로 많이들 하시고 그런 기구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라이도 많이 하고 염색도 하고 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발이 너무나 심하게 손상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알카리도를 높여서 펌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계에 다다랐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화펌제가 나왔을 때 그 전에 많이 해본 펌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모발에 적용하면서 타임을 재서 써야 되는데 펌이 안 나오는 경우를 몇 번 겪다 보면 그냥 아예 과하게 연화를 하는 상태가 반복되면서 과하게 연화가 한 번 되면 변성된 단백질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발은 큐티클층이 있고 그 안에 모피질, 그 다음 모수질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모피질 안에서 여러 가닥의 폴리펩타이드가 스프링처럼, 아니면 우리가 프레즐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 있잖아요. 꼬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폴리펩티드 구조라는 그 꼬임이 있는데 펌제, 환원제를 통해서 이렇게 토막을 내어서 쭉 늘어지면 우리가 와인딩을 하고 다시 그걸 이어 붙여주는. 그런데 이때 맨 겉면에 큐티클층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선 비늘이나 죽순처럼 가지런하게 원래는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큐티클층이 세 겹의 그 표면이 있어요. 맨 바깥쪽에 있는 큐티클층이 가장 물을 거부하는 층이에요. 약간의 유분기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표면을 열어주지 않으면 환원제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알카리가 팽창을 시키고 팽윤을 시켜서 그 안으로 환원제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알칼리와 이 환원제와의 그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환원제들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이 모발의 반응이 있는데요. 가지런하게 있던 우리 큐티클층이 이렇게 억지로 벌어지면서 좀 망가지게 돼요. 어느 정도의 시간에 버티지 못하고 이 표면이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모발이 약한 분들은 짧은 시간에 빨리 오겠죠. 그렇게 해서 큐티클층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폴리펩티드 구조에 환원제가 작용을 해서 조직이 이렇게 늘어지고 끊어지는데 그 와중에 그 주변에 있는 간축물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CMC라고 하죠. 여러 가지 접합물질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파괴되고 빠져나오고 유실이 되게 돼 있어요. 모발의 90%가 단백질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의 10% 정도가 간축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조직의 사이를 메꿔주고 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오고 손실이 되고 이제 펌을 말게 되는데, 이때 펌을 말기 전에 우리가 연화할 때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알칼리는 알칼리 강도에 따라서 열 처리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연화가 빨리 될 수 있는 약이거든요. 우리가 약품들이 보통 3단계나 4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모발은 모발 굵기나 손상 정도가 이렇게 3, 4단계로 나뉘어질 수는 없어요.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손상의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단계 그 이상으로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을 이렇게 조제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산성펌제나 이런 거 나오면서 조금씩 약을 다양하게 쓰기 시작했는데, 산성펌제, 중성펌제가 많이 나오기 이전에는 더 강한 알칼리제를 쓰고 세팅에 고열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시간도 정말로 길고 모발이 버틸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펌 시술을 해왔어요. 중요한 건 알칼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화를 볼 때 이 연화가 가속화되거든요. 만약에 모발 상태가 강도가 좀 있고 그러면 열 처리가 필요하지만, 그 열 처리는 직접적인 열 처리가 아니라 이 공기가 주는 그 온도가 있잖아요. 우리 특히 여름에는 안에 에어컨을 막 가동하면서 특히 어느 자리는 에어컨 바람이 더 많이 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데는 온도가 너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열기구 룰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가까이서 말고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주변의 온도를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열 처리를 해주는 거지, 정말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열을 주는 건 권장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또 여기서 시작이 됐죠. 이런 강도 있는 펌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모발이 너무 많이 손상이 돼서 바짝바짝 마르고 안이 정말 너무나 빈 껍데기처럼 폴폴 날리고, 그쵸? 큐티클층이 다 망가져서 겉면이 거칠고 드라이를 해도 매끄럽게 윤기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성펌제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연화펌, 열펌을 하면서 큐티클층이 다 망가지니까 모발이 거칠구나. 모발이 거칠지 않게 잡으려고 pH 컨트롤하는 크림이나 여러 가지 산성수 이런 것들도 쓰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펌이 산성펌이 나오게 돼요. 산성펌제는 큐티클이 열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열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 처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산성이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기 쉬운 작은 입자의 환원제를 쓰고, 그리고 열 처리를 조금 더 해주어서 환원제가 열로 인해서 안으로 침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겉면의 매끄러움을 조금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막 이런 것들을 복구펌이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산성펌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아민계 펌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아민계 펌제는 제가 2년 전에 찍었던 그 영상에서처럼 치유는 모발에 잔류하지 않아요. 샴푸를 그냥 한두 번 하고 나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 아민계 펌은 입자가 작고 침투력이 좋아서 컬이 잘 나오는데, 그 대신 모발에 좀 잔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펌제를 반복 시술하다 보면 손님이 몇 달 뒤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반복해서 시술한 그 모발 끝의 부분이 하얗게 건조하고 부스럭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모발 자체가 부풀어 오른 뜯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라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아민계 펌제를 쓰면서요, 집에서 샴푸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모든 펌을 하고 나면 제가 샴푸를 해드리긴 해요. 샴푸를 하고 내일 샴푸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오늘 이제 샴푸도 하고 트리트먼트를 좀 많이 처리를 해놨으니까 하루 정도 있는 것도 괜찮고, 운동하시거나 땀을 많이 흘리시면 샴푸를 꼭 해서 헹궈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거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샴푸에 대해서 또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약산성 샴푸라는 것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비듬이 있어서 좀 강한 샴푸를 쓰거나 이런 분들은 펌하고 나서 집에 가서 그런 샴푸로 샴푸를 하면 당연히 모발이 마르고 데미지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펌을 하고 샴푸를 하루 정도는 집에서 하지 말고 좀 견뎌보시라고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약산성 샴푸라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펌을 해서 모발이 알칼리화 되었잖아요. 손상된 모발이 많다 보니까 약산성 샴푸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한 시술이 어떤 약품을 썼는지에 따라서 고객에게 샴푸를 권해줘야 하는 단계가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냥 모든 머리에 컬이 풀어질 수 있으니까 샴푸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엄연히 좀 잘못된 정보죠. 샴푸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약액에 따라서 바로 샴푸를 해주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CMC 성분들,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이 CMC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LPP, PPT 뭐 이 정도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뭐 세라마이드 나오고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그 모발에 접합되는 그 물질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CMC는 간축 물질,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이 단백질의 조직들 그 사이에 이루고 있는 물질들인데, 우리가 이미 얘네들을 끊어서 다시 붙이고 끊어서 다시 붙이고 이러는 와중에 단백질이 변성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끊어놓은 대로 그대로 붙지 않잖아요. 다음에 또 끊어서 또 이렇게 붙지 않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렬이 그전과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불규칙하고 펌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얘네들이 약품으로 인해서 변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전처럼 절대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집에서 트리트먼트를 많이 하면 변성된 이 단백질의 조직들이 회복될 것처럼 말을 전달해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정보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외선이 세지고 바람이 막 부는데 모발이 사이가 비어 있으면 그 바람과 자외선이 너무나 잘 통과를 하면서 그 사이 안쪽까지 바짝바짝 마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축물질로 트리트먼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이 바짝 마르는 거를 조금 방지하려고, 이 단백질의 조직을 회복시켜 주려고 트리트먼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외에 그것들을 채워 넣음으로써 모발을 탄력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콜라겐은 이렇게 해서 제품으로 나올 때 조금 말랑말랑한 형태가 돼요. 돼지 껍데기나 족발의 그 껍질 이런 것들 콜라겐이랑 막 섭취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이렇게 탱탱한 거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콜라겐은 안에 들어가서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사이에서 조금 더 모발을 쫀쫀하게 해줄 수 있게, 손질이 잘 되고 앞으로의 손상을 조금 더 막아주고, 우리가 펌을 했을 때 약이 흡수되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시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 머리를 하러 오셨는데 헤어 디자이너 준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고민이, 우리가 너무 그 정도의 퀄리티의 제품이 아닌데 고객한테 너무나 과도한 포장을 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했죠. 고객님들이 트리트먼트를 할 때요, 내가 정말 그런 트리트먼트를 써야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어차피 이 시간 안에서는 빠르게 진행해야 될 때도 있어요. 가볍게 컷을 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트리트먼트로 간소화시켜서 이렇게 샴푸를 해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솔직히 지금은 어떤 시술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컷하시고 드라이해서 마무리하는 단계라 시간 많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에 유수분 밸런스를 좀 잡아줄 수 있는 트리트먼트를 사용할게요. 나중에 정말 모발을 조금 더 탄력 있게 하고 싶으시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 시술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진실되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냥 그
그대로. 이거 진실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더 말하고 싶은데요. 펌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분말을 쓰잖아요. 밀가루를. 이 밀가루를 쓰는 것조차도 자꾸만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고객님들이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모발에 좋은 뭐 트리트먼트로 뭐 엄청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좋은 것들을 막 넣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크림을 부드럽게 발리기 위해서 뭐 LPP나 이런 거를 팩에 섞어서도 쓰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떤 영양 성분으로는 효과를 보지는 못해요. 이 점도를 조절해서 모발이 로트에 잘 붙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펌을 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포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것도 솔직하게 고객님 모발 잔머리 많아서 이렇게 로트에 쫙 붙게 깔끔하게 펌을 하기 위해서 분말을 씁니다. 이 분말은 밀가루예요. 요리사분들 보면 밀가루나 전분 쓰잖아요. 그 점도 때문에 우리가 탕수육의 소스를 더 잘 묻게 하기 위해서 그 점도를 맞춰서 소스 만들잖아요. 전분 넣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셀프 앞머리 펌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펌제가 젤리처럼 약간 점도가 있어서 저는 그런 짧은 머리들 그걸로 그전에는 그냥 일제로만 파지로 이렇게 오래 하니까 잔머리들 많이 말 수 있게 되어서 그런 거 쓰지 않았는데 그 젤리처럼 쫀쫀한 약이 나온 뒤로는 이걸로 쓰고 그래요.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펌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흐름을 잘못 타서 밀가루까지 왔는데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리고 연화에서 이제 산성 펌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달라진 것 또 하나, 연화의 테스트를 보는 방법이 좀 다양해졌죠. 예전에는 알칼리 펌제를 쓰면서 모발을 이렇게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에 대해서 이게 맞나 요게 맞나 당기는 걸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인장 강도로 연화를 보다가 산성 펌이 됐어요. 산성은 경화되는 거잖아요. 단단해지는 거. 연화는 무르고 연해지는 거예요. 무르고 연해지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늘어뜨려서 볼 수 있었지만 산성펌이 된 뒤로는 모발의 큐티클이 단단하잖아요. 그때부터 로트를 말아서 얘가 환원제가 어느 정도 먹었는지 체크를 하게 됐어요. 로트를 말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감아서 쥐고 있다가 또로록 부르면 컬이 이렇게 형성되면 이게 환원제가 작용을 했구나 안 했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연화가 달라진 거예요. 산성펌은 사실은 펌의 입자가 작다고 하더라도 강한 알칼리를 쓸 때보다는 컬이 늘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산성펌제는 쉽게 풀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산성펌제가 나왔을 때 너무 산성펌제 단독으로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발의 반으로 잘랐을 때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이 단단한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큐티클을 열 필요가 없는 부분에 산성펌제를 쓰는 거예요. 그죠? 굳이 몇 개 안 남은 큐티클을 열 필요 없잖아요. 이미 다 구멍이 나서 열려 있는데 그럴 때는 산성펌제를 쓰고 이 윗부분에서는 알칼리 펌제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 부분은 우리가 약을 섞어서도 쓸 수 있고 알칼리제도 바르고 산성펌제를 바르잖아요. 알칼리 펌제 바른 부분에 충분히 환원이 되었으면 산성펌제로 한 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줘요. 그러니까 약을 막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뿌리 쪽을 제외하고는 중간까지는 큐티클이 이제 좀 진정되라고 산성펌제를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혼합해서 쓸 때 조금 더 손상 모발에 안전한 약품이 나오기 시작한 게 산성펌제가 활성화되면서였죠. 이 염산염이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죠. 염이 소금염자라고 우리 바닷가 놀러 갔다 오면 머리 계속 마르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모발이 안에 수분이 말라서 막 바짝바짝 그 마르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염산염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빼기 시작한 약들이 많이 있었어요.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뭐 95% 정도만 제거해서 이렇게 나오는 약들도 있고 저도 샵에서 그런 약들은 썼는데 제가 그 전에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직펌을 하신다고 할 때마다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직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약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약들로 직펌을 하면서 직펌에 열을 너무 고열을 주고 시간을 너무 10분 이상으로 많이 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발이 큐티클이 정말 단단한 사람은 몇 프로가 안 되고 이미 염색이나 펌을 1, 2회 정도 했던 모발인데 거기에 직펌을 한다는 건 과해요. 제가 갑자기 직펌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3년 전인가 2년 전에 수소 펌이나 이런 걸로 직매직 같은 것도 해봤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직매직 직펌 한 거 있긴 한데 그때 머리가 너무 예쁘고 제가 컬도 너무 크게 나와서 만족스러웠지만 조금 더 촉촉하고 뭔가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좋은 약 좀 소개해달라고 많이들 하셔서 언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도 100명 정도를 해보면 저 나름대로의 다른 또 새로운 펌들을 창조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40몇 명 하고 있어서 100명이 되는 그날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전수해드리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 나름대로 정리한 노하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좀 이렇게 새로운 펌제를 많이 써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커뮤니케이션 해서 정말 재밌는 미용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